안녕하십니까, 박윤정회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회계정보 이용자, 재무제표 개념별 이해 관계자나 아니면 기업 내부 경영회사 결정자 뭐 이런 개념인데요. 전번 시간에 우리가 유치원부터 가게놀이를 하면서 회계정보를 좀 알아야 되겠다 뭐 이런 개념을 얘기했고, 그래서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 국민이 이제 기초지식적으로 알면 되는 얘기지 전문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기초적으로 재무제표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정도는 알면 되고, 또 이 자기가 거래하는 것이 나한테와 저쪽한테 어떻게 표시될지 그 정도 알면 대충 이제 하나의 그 일상 용어로서 영어의 기초를 아는 것, 또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는 이제 아주 절대적 주의 이용자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이용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그 기업경영회계 경리책 페이지 11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껐습니다. 한번 보시고 찰칵하세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판에다 쭉 썼는데요. 자, 재무제표 계정별 이해관계자까지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까지 썼는데, 과연 우리 재무제표 계정별 이해관계자 어떻게 붙는지를 한번 쭉 봅시다. 자, 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주책임은 당연히 회사의 CEO하고 CFO 또 재무경리 책임자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때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회계 자료라고 그래요. 자료. 아직 정보화 되기 전에 자료다. 왜? 아직 객관성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 자료에 불과하지, 이것이 이 외부 이해 관계자가 객관적으로 쓸 수 있는 정보까지는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정보가 되려면 외부 감사인, 회계사나 회계법인들이 회계 감사를 해야 돼요. 회계 감사를 해서, 회계 감사 한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한 것을 다 거의 전량을 따라가가지고 뭐 표준 테스트도 하고 분석적 검토도 하고 기타 예측 측정 이런 걸 해가지고 실제 그것이 객관적 회계 처리 기준하고 일치하는지를 봐서 만족하면 이제 적정 의견이 나오고, 불만족하면 비적정 의견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회계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적정 의견도 회계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 부분이 나빠서 이것은 좀 믿을만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러면 이제 투자자나 거래처들이 좀 한풀 접고, 아니면 그 문제를 좀 더 해명해라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회계부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독립적으로 해야만 이것이 정보가 된다. 이게 정보가. 그렇다면 자료에 불과해요. 이 정보를 이제 이해 관계자들은 신뢰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흘러가는 모습이고, 이 두 번째 이제 정상 거래는 현업부서에서 자동 입력을 합니다. 그렇죠. 요새는 이제 현업부서에서 그냥 그 거래 발생하자마자 그 키 단말기에서 넣기만 하면 자동 입력이 돼서, 그냥 회사 내에 기업 ERP나 온라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계, 특히 회계 AI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재무제표를 그냥 실시간으로 작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작성해내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항상 컴퓨터 내에서 실시간으로 그날 아니면 그 주, 그달 뭐 이렇게 해서 회계 재무제표를 그 상태에서 끊어서 볼 수도 있고, 실적도 그때 표준 원가 계산 시스템에 의해서 다 회사의 제품의 원가 계산이 나와가지고 손익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붕괴, 전기, 총계정 원장 이익이 합계전환 기산표를 통해서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이런 것이 이제 자동으로 나오게 있어요. 사실이 착착착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실시간을 보고 있는 것이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거래. 문제는 이제 이 비정상거래다. 이게 비정상거래. 비정상거래가 바로 뭐냐? 바로 요새 말하는 이제 삼바에서의 분식회계, 유치원에서의 회계 대란 뭐 이런 사건들이죠. 그래서 대충 이거는 이제 더 나쁘게 말하면 원래 어카운팅 프라우드, 회계 사기. 왜냐면 이제 그냥 조금씩 사기치는 것보다 회사 전반적인 재무제표에다가 착착착착 집어넣어서 사기치는 것은 더 큰 포괄적 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 사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는 왜 하냐? 누구나 어떤 특정인의 사익 목적이 합병에서의 유리한 비율을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크게 보여가지고 고객들한테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앞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인상을 주게 하는 그러한 이제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장사나 이런 큰 회사들의 회사의 외부에서의 자금을 조달하고 프리미엄을 발행하고 이런 데들은 자산과 이익을 부풀려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쪽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기업의 자영업자들은 또 납세를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금 젖세를 위해서 이익을 축소하는 쪽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회계의 문제를 하는 회계사들은 회계 업무도 하고 세무 강화 업무도 하는데 한쪽 귀로는 저쪽 회사에서 이익을 부풀려달라는 그러한 그 계속 유혹과 요청을 시달리고 이쪽 귀로는 또 우리 세금 절세하기 위해서 과세 소득과 이익을 줄여달라는 어떤 요청과 이런 설득에 시달리는 두 가지의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저희 회계사들은. 그래서 이렇게 둘 다 항상 다 자기의 사익 목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의 목적에, 공익 목적의 공시나 이런 투명성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일고 있어요, 항상.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이해한 게 많다고 하는데, 이게 재무제표별로 비정가압을 하면 저 섹션을 구분해보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그려봤는데,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보통 이제 현금 외국부터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거에 대한 외부 이해 관계자는 은행이고, 외부 매출채권, 이 매출채권에 대한 것은 외부 채무자, 재고자산 등은 상품처들, 생산설 기계는 이제 관련 업종에서 서로 비교도 해보고 또 납품할 공사가 뭐가 있냐고 보는 것이고, 토지건물 주물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재산세나 이런 것들을 집수하는 목적이고, 무형자산은 이제 미래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 회사의 무형적 가치가 얼마나, 현재 장부상 가치나 상장 시세보다 무형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또 반영했느냐 이런 걸 보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부채와 자본금에서 매입 채무는 외부 거래 채권자, 은행 차입금은 외부 은행들, 충당금 적립금 같은 것은 임직원들 자기의 퇴직금 충당금 같은 거, 장기 차입은 이제 회사채 소유자들이나 은행들, 장기은행들, 자본금은 대주주나 관계회사, 지배회사, 종속회사들, 또 잉여금은 이제 소액주주나 배당인을 앞으로 어떻게 벌릴 것이냐, 수익은 이제 세무서에서 또 세금을 얼마나 냈냐 이런 것도 따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도 여러 종류의 관계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손익계산서에서도 이제 이쪽 오른쪽 매출, 돈 땡기는 쪽이라고 했죠. 힘 있는 쪽, 매출, 국내 해외 수출이란 기타 수수, 영업 수익, 수익 쪽에서는 국내 소비자, 상품 구매자, 해외 거래처, 중간 상인, AS 딜러, 또 소매상, 각종 외부의 어떤 대리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회사의 매출과 그 수익의 상황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또 이런 이제 총 매출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에서 이쪽에 매입에서의 총 10%의 부가가치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바로 납부 부가세인데, 이것도 역시 국세청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역시 가장 큰 관심사고, 우리나라 총 세수의 한 30%나 25%쯤이 부가세도 이런 간접세, 특별소비세, 개소비세 이런 것들이니까 이것도 역시 국세청에서 가장 큰 관심사, 국가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제대로 부가세를 내고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죠. 그럼 이쪽 왼쪽에 생산인건비나 관리인건비들은 노조나 노조의 기업의 임직원들이 자기의 급여가 얼마나 회사의 이익과 연동이 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원천세가 있어서 세무서 급여의 원천세는 세무서에서 관심이 있는 것이고, 지급이자가 나간다면 은행에서 관심이 있는 것이고, 법인세가 나간다면 이제 국가국세청에서 역시 계산의 정확성을 받는 것이고, 순이익은 이제 투자자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손익계산서에서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연결돼 있고, 이게 물론 이 관계자들은 이 섹션별로만 보는 건 아니고 전체로 보죠. 전체로 보지만 또 부분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까지 연결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재정원가계산서에서도 재료비, 농업비, 경비에 대해서 납품자나 근로자, 외부의 연계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확정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런 것은 확정되자마자 이미 현재로서는 과거에 보통 이제 매년 3월에 상장사의 외부감사보고서 보고되는데, 이건 이미 벌써 작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에 대해서 이제 2, 3개월 어떤 결산과 외부감사가 거쳐서 확정하는 거니까 벌써 그 당시 보면 3개월 전 과거 아니면 1년 전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미 과거분은 바로 이 현실이 되는데, 이 현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아야 미래를 보인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한자에서도 온고이지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 거를 잘 고민하고 거기서
잘 따뜻하게 생각해서 반성을 해서 미래를 알아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 없는 미래는 없고 또 미래 과거의 여러 가지 수치들이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미래는 더 발전할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숫자의 흐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 회사에 갖고 있는 잠재력과 이런 걸 알 수 있어가지고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고이시한 말이 바로 이러한 이용자들이 할 때 늘 가져야 할 어떤 생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미래 예측 전략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직간접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그 회계정보 이용자, 주력 이용자를 딱 그냥 크게 보면 증권사, 증권분석가 뭐 이런 사람들, 투자 유치자들, 설득자들, 노조 전담자들도 노조 임직원들, 국가, 구세청, 통계청, 또 국민 모두죠, 사실은. 그래서 국민 모두가 배워야 되기도 하고,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각종 연기금도 투자를 하게 돼 있고, 또 투자자들도 현재 주식거래자, 미래 잠재 투자자들, 전부 다 우리 후배들도 전부 다 재무제표 이용자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숫자들이 확실하게 회계 정보로서 외부 감사를 제대로 받아야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여기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전혀 의심 없이 이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활용하고 비교할 수가 있다. 또 이것이 이제 다른 기업, 여러 기업의 재무제표가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비교 재무제표를 만들 수도 있고 비교할 수도 있다. 비교하려면 신뢰성 있는 정보가 나와야 비교할 수 있지. 가짜 정보로서는 아무리 비교해봤자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회계정보 이용자로서 이와 같은 총 프로 차트를 가지고 보면은 아주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사였습니다.